오늘의 공도사는 동양화를 바탕으로 나를 하나의 우주로 생각하며 내면의 세계를 패턴 이미지와 함께 형상화하는 김소산 작가입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술술도사 신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김소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본명이세요? 지금은 개명하니까 본명이 됐죠. 네. 작가명은 아예 네. 근데 제가 97년도에 첫 개인전을 김소산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임한테 이제 호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름처럼 아예 썼죠. 처음부터. 그래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주민등록 등본에도 이제는 네. 김소산으로. 그렇죠. 아니 그거 바꿔주나요? 개명? 쉽게.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근데 본명이 완전 저는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네. 요즘은 그냥 아, 근데 그래요? 저는 개명을 또 2번 했어요. 나는 왜냐면 과거 이름 좀 대보세요. 노. 아 궁금하다. 개명을 쉽게 해줄 정도의 충격적인 이름이.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김소산을 소자를 힐소자를 받았어요. 아. 선생님한테. 그게 뭐냐면 소복할 때 쓰는 소자라 개명해놓고 찜찜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자를 다시 또 바꿨죠. 아. 부를 소, 청할 소, 매산자 해서 나 좀 불러달라. 나 좀 불러달라. 실제로 그 이름을 개명하고 나니까 많이 불러주시나요? 주변에서? 저는 너무 좋은 게 예전 이름 안 불러줘서 너무 좋아요. 예전 이름은 그냥 마음에 안 드셨구나. 도대체 무슨 그 이름이? 뭔가 한이 저한테는 많았죠. 그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 이름 스스로가 굉장히 어려웠고, 네, 그래서 지금 이름이 저는 참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작업하고도 좀 느낌이 그쵸. 좀 비슷한 것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27살 때부터 썼는데 남자 이름으로 다들 알았고 원로 작가로 알고 다들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하신지 이제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김소산 네. 작가님 신상 공개된 김에 좀 더 정확하게 저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10월 27일 생이시잖아요. 네네. 오늘이 생일이세요. 네, 네. 네. 참 묘하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네. 날짜 알고서 저기 섭외하신 거 아닌가요? 전혀 몰라요.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네, 전혀 그건 아니었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의 작은 생일 선물.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날짜도 이거 내가 잡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 들통났어. 나의 작은 거짓말. 오늘 김소산 작가님 사주를 딱 보고서 무슨 네. 마음으로 왔냐면 정말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신경으로 왔어요. 불사. 역시. 아니 그 이유가 그러면 뭐 무서운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보다 더 그 어떤 우주의 기운과 영적인 어떤 거를 충만하게 받고 계신 분이라서 네. 약간 안 그래도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약간 신기 좀 그래요?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잘 느낌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잘 보러 안 가는데 저희 이제 언니가 꼭 가라고 좋은 데 있다 가라고 해서 가면 그 신점 보시는 분이 나를 안 봐줘요. 네, 약간 자기 얘기를 해. 그 말이 맞죠? 친구 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몇 시간을 다 하고 나중에서야 예의상 내 거 하나 이렇게 들어주는. 그저께 네. 작가님 작업실을 직접 방문을 했었잖아요. 우리. 황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미지 도록도 지금 가지고 네. 있는데 네.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더
입체감이라든가 네네. 그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하여 뭔가 우주의 기운을 담아 그림으로 장인정신이 있어요. 예, 표현한 정성이 우선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고 네. 또 최근에 하시는 작품들은 어떤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의 어떤 나무 위에 일일이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시고 그 퍼즐 조각이 다시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하나의 큰 어떤 새로운 또 형상이 이루어지는 약간 네. 부조 형태의 네, 작업.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고부조로 다 나왔고요. 이제 저부조였다가 이제는 고부조로 나왔고 이 조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조각들이 있잖아요. 예. 단어가 이렇게 나뉘듯이 생각도 그만큼 나뉘는 거를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문맥을 만들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 부조 형태의 작업 이전의 작업을 몇 개를 봤었는데 네네. 이제 평면에 이런 비슷한 형태의 패턴들이 네. 그려져 있었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그림도 되게 이제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든 그런 좋은 네. 작품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입체감이나 어떤 네. 또 형태의 조각 퍼즐이 또 새로운 그 퍼즐들이 또 만나서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것들이 네. 좀 내용도 더 풍성해지고 그쵸. 약간 좀 보는 사람이 네. 패턴하면 어떤 반복되는 어떤 형상들로 인해서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네. 있는데 이 작품들은 조밀조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풍성하다는 예, 생각이 재밌고 들어요. 네. 이게 가면 갈수록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면도 더 꼼꼼해지는 게 더 재밌고 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전에는 이제 평면 예, 예. 작업을 하셨잖아요. 이런 작업으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 네, 있죠. 저는 이제 동양학과 전공을 했는데 그림은 뭐 내 기억으로는 2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그림 그렸던 그런 순간부터 기억이 나니까 그림을 항상 공부는 지지리도 못했고 그림만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하다가 중2 때에 담임 선생님이 동양화부가 생겼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갔더니 뭐 가르치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근데 그림을 워낙 좋아했으니까 스스로 화집을 갖고 왔고 화선지에 먹으로 장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독학을 한 거죠. 동양화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신나게 했죠. 작업을. 제2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간 게. 대학 들어가서 활동한 게. 그리고서 이제 화선지 작업을 꽤 오래 했죠.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보다 더 전에 여기서 좀 벗어나야겠다.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면 너무 건방지고 화선지나 먹이나 이런 거를 갖고 많이 놓은 거죠. 제가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집에 나무 조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집을 짓다 남은 버리는 그런 거를 주워다가 거기에다 그림 그리다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념무상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무념무상이지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평화롭게 작업해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러다 보면 그러고 나면 돼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리에 앉으면 한 8시간 정도 꿈쩍도 안 하고 이 그림을 그려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예, 제가 재봤어요. 그거를. 네. 내가 얼마 동안 앉아있나 재봤더니 화장실 가는 게 8시간 앉아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또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 타이머 1시간마다 좀 일어나서 걸으라고 누가 이렇게 줬는데 갖다 버렸어요. 너무 짜증나. 너무 1시간이 너무 금방 와갖고 작업에 지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식하게 작업하는 건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저희가 아까 전에 동양화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이제 제가
작업실에서 미인도라는 네, 작품을 네. 봤었어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미인도를 현대식으로 다시 재해석을 네. 한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네. 그리고 굉장히 큰 여성의 어떤 약간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화로 네. 표현을 했지만 그 낙관도 찍혀 네, 있었고, 네, 네. 하지만 그 어떤 동양화의 선이라기보다는 약간 에곤 실레나 어떤 네. 서양의 어떤 그 드로잉의 네. 어떤 라인 같은 그런 느낌의 동양화 재료로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미인도를 근데 그려셨. 제가 에곤 실레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곤 실레는 굉장히 필적인 거고 저는 되게 정적인 라인이거든요. 그래갖고 사실은 동양화에 또 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정말 정적인 라인으로서 형태를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도 그 저의 그 친밀한 패턴, 무늬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그게 97년도 작업인데 그때부터 이미 저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게. 예. 그때 그게 97년도 포이동에 작업실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요정집에 나간 아가씨들을 동네 옷가게에서 만나갖고 제가 모델 의뢰를 부탁해갖고 그리기 시작하면서 재해석을 했죠. 똑같이 안 그리고. 근데 그때 그들의 시점 위주로. 시선, 눈빛. 네, 네. 그 하나의 눈빛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보는 그런 시점 이런 것들을 더 담아내려고 해서 좀 무섭다고 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좀 강렬했죠. 거의 1:1 매칭식으로 작업을 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사이즈도 네. 굉장히 커가지고 네, 거의 네. 뭐 실제와 비슷하게 네. 예, 느껴질 정도의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래도 그 어떤 동양화의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을 때는 네네. 어떤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형상이 눈에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쵸. 그런 그림을 그리셨었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굉장히 상징성이 강해요. 그쵸, 지금은 그쵸. 어떤 선이나 면 이거를 그냥 뭐 서양식으로 하면 이제 패턴 그쵸. 패턴. 같은 네. 그 패턴이 어떤 일정한 어떤 형식이 이제 반복되는 걸 네. 패턴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표현하는 패턴에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자연을 항상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큰 숙제여서 먼저 시작한 게 인물화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균, 뭐 홀씨 이렇게 번져가면서 그 번질대고 막 걔네들이 이제 이뻐지려고 아니면 뭐 괴기스럽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다가 제가 지금 보면은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복이 되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반복을 일일이 다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거를 일일이 그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리면 절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냥 딱 당연히. 보면 예, 똑같죠. 예. 근데 비슷한 거지 똑같은 그쵸. 건 없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잡초도 다 똑같아도 자세히 보면 걔네들이 결코 똑같지 않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그리는 게 다른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우주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어떻게 보면 패턴일 수도 있는데 야, 또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그쵸. 해서 우리가 개미처럼 한눈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발견 못하는 네. 어떤 것도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 자체가 창조성, 그러니까 창조적 상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번 그러니까 전시 타이틀도 판타지적인 게 늘상 저한테는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판타지를 저만의 해석으로 사건을 만들어 갖고 이제 풀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상 상상하고 또 그거를 창조해내는 게 저의 역할처럼 작업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최근에 네. 생각하는 그런 네. 판타지 아, 환상은 저야.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이미 이제 저번 전시 때는 행성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행성 만들기 전에는 또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작업으로 표현을 우주 정거장 만들었고 그 전에는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아이들을 만들었었어요. 이미지. 그러니까 걔네들의 이름이 셔틀 이미지인데 걔네들이 이제 우주에 제 뭐 이념을 통해서 우주에 쏘아 올려갖고 걔네들이 이미지들이 가서 생명을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 돌듯이 걔네들이 셔틀 역할을 하면서 걔네들이 던진 그 자리에서 행성들이 생겨나는 거죠. 각자의 개성에 맞는 행성들이.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진짜 우주선을 좀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작품은 네네. 굉장히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패턴 그런 네. 상징들로서 네. 상징들이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패턴 안이 다 홀씨의 하나하나에 생명 들어있는 뭐 아이가 될 수도 네, 있고 뭐 그 맞아요. 어떤 꽃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주가 될 동그라미 하나 내가 그렸다면 걔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단계를 걸치는 애들이죠. 우주 일진인 줄 알았네. 애들을 막 보낸다고 돌아보라고 셔틀 보내고. 그쵸. 우주 셔틀. 일진. 근데 요번은 이제 그 행성들을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이군요. 네, 얘네들이 다 이제 저의 그 창조적 상상을 통해서 만든 우주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작품에 불도 들어오고 예. 실제로 네,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네. 엔진 단 거죠. 엔진, 그렇군요. 몰랐어요. 네. 근데 우선은 워낙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작품 하나하나가 네. 예,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 전체로 보면 그냥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된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네. 그런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우주선이 네. 되어서 뭐 날아갈 수도 네. 있고 때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 영화 보면 소름 끼치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짜릿해요. 영화 보는 게. 걔네들이 표현하고 있는 뭐 그 우주선 외계 우주선 점점 영화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형체가 더 심플하고. 그러게요. 많이 그러네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하지만 걔네들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했지만 그 안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소름이 끼쳐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 패턴 속에서 저는 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꽃 꽃을 비슷한 형태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꽃을 되게 좋아하시죠. 꽃은 이쁘잖아요. 지금 옷도 예쁜 꽃이 몇 송이 수놓아져 있는 그런 옷을 입으셨는데. 네, 저 꽃을 좋아해요. 네. 어떤 꽃 좋아하시니? 저는 이제 백합을 좋아하는데 네, 백합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또. 그래요? 네, 백합을 참 좋아해요. 네. 그때 저 결혼했는데요. 몰랐어요. 몰랐네.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뭐 애가 중3이나 이런 거 몰랐는데 남편이 조각가인 것도 몰랐어. 근데 신랑이 내가 꽃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꽃을 선물을 안 했어요. 예. 근데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결혼 초에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죠. 근데 결혼해서 임신했을 때 신랑이 처음으로 내가 백합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만큼 사준 거예요. 처음으로 받아서 너무 행복해서 들어갔더니 시아버지가 당장 버리라고. 진짜요? 사람 죽는다. 그 향기가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자살할 때 죽을 백합.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근데 그게 한두 송이면 그러니까. 괜찮은데 너무 많았던 거죠. 저는 진짜 그때 사랑을 갖다 버리고 그날 밤 엄청 울었어요. 진짜요? 그만큼 선물 못 받아본 거예요. 생명의 은인한테 그렇게. 진짜 죽어요? 네, 옛날에 얼마나 있어요? 방 안에 가득 백합 꽃을 그것도 놔두고 밀폐된 곳에 가득 있으면. 아니 그 식물을 많이 넣고 자면 죽는다는 건 아는데 왜 백합이 그 향이 뭔가 그런 강하니까 그 독성도 있나 봐요. 저도 그 향이 그런 얘기 굉장히 들었어요. 매혹적이잖아요. 너무 강렬하죠. 네. 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는 백합 같이 이렇게 큰 꽃을 무서워하는데. 좀 무서운 게 있어요 또. 저는 그 폈을 때는 너무 강해서 좀 부담스럽고 걔가 죽으면은 정말 생명이 죽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식물이 죽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쵸. 생명체가 죽은 느낌이 들어서 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 그러네. 큰 근데 꽃은 좀 무서워. 그래서 안개꽃 막 제 이런 거. 성격이 좀 그런 것 들국화 같아요. 막 이런 거. 저는 성격이 중간이 좀 없는 편이에요. 아. 저는 보기하고 굉장히 다르시네요. 네, 그러니까 가늘가늘하실 것 같은데. 여자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수야. 아니, 작업에서도 그게 보여요. 그쵸. 예, 네. 지금 이렇게 김소단 작가님 보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여자예요. 예, 예쁘게 생겼지만은 그 뭐랄까 프로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 아. 굉장히 강한 그 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작업에서도 보면 그 메탈을 다루시잖아요. 네네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종이만 다룬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강한 물성을 다룬다는 거, 나무를 다룬다는 네. 거 이런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기운이 네. 강한 기운이 아니면 그런 물성이 강한 아, 것들을 그래요? 다루지 못하잖아요. 아. 예. 네, 김소단 작가님은 그런 면이 네. 조금 있으셔서 제가 봤을 때 물성도 굉장히 강한 걸 다루시는 게 아닐까. 금이라고 그러던데 물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그러던데. 네, 맞나요? 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갑자기- 돈이 없다고.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나 임신했을 때 네. 맨날 철조 작업했거든요. 아. 철조 지지지 그 갈고 막 용접하고 막 아. 계속 막 그 애기 성향이 그래서 아무튼 너무 나는 그래서 애가 성격이 그래서 까칠한가 막 내가 철조 작업해서 아, 애기가 성격 까칠해요. 애 좀 까칠해. 그거네요. 그럼 뭐 이유가 그거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거 얘기하니까 뭐 저는 근데 나무에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지. 좋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화이트에 가깝고 소프트한 걸 써요. 그러면 화산지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느낌이. 네. 어떤 나무 쓰시죠? 자작나무. 자작나무. 네. 어. 그래서 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뭐 조언을 해주시는데 저도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하드한 거는 정말 다루기가 힘들고요. 소프트한 거를 썼을 때는 거의 뭐 그 제가 뭐 물성을 쓰고 뭘 이렇게 저는 또 물감도 아크릴을 안 쓰거든요. 수채화 물감 써요. 너무 표현하기가 좋아요. 네. 저는 김소선 작가님 작업을 보면서 물론 컨셉이 이렇게 다 틀리고 표현하는 네. 게 틀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이 네. 만다라를 보는 네.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계속해서 달라지는 패턴이긴 하지만 이게 마치 만다라와 같다. 네. 근데 그 옛날에 만다라를 그렸던 이유가 정신을 수양하기 그쵸. 위해서 그린 거잖아요. 무념무상. 아, 네. 그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네. 빠지는 어떤 네. 집착, 그러니까 만다라를 보면 굉장히 집착해서 그린 것 같지만 네. 그거를 그리면서 집착과 번뇌에서 네. 벗어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소연 작가님이 뭔가 그 우주를 생각하고 네. 뭐 이렇게 우주선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생각이 엄청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생각이 네. 많다라는 거지만 네.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번뇌가 많다라는 걸로도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맞을 그래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 만다라처럼 그리면서 그 어떤 쾌감, 아, 무념무상,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깊이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8시간이건 네, 9시간이건 그거 이렇게 집착해서 작업하는 게 혹시 네.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 혼자 이렇게 추측을 한번 네, 해보게 맞는 것 되는데요. 같아요. 제가 뭐 만다라를 염두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그냥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예, 그냥 나오는 거고 저는 작업하는데 이런 그려내는 뭐 패턴 형체 덩어리 잡는 게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도 어렵지가 네.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와요. 네. 사실은 칼라 선정도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작업하는 그 공간과 시간은 저한테는 최고의 자리예요. 그 시간이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감도 더 네. 점점점 화려해지시고 겁 없이 쓰죠. 네, 색도 화려해지시고 네네. 어떤 형태도 더 네네. 복잡해지시고 막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색을 부분. 쓰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겁 없이 쓰는 것 같은데 또 안 쓸 때는 그냥 싹 다 빼버리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의도화가 안 돼요. 사실은 음. 요번 전시 때는 색을 좀 빼갖고 뭔가 이렇게 세련되게 하려고 사실은 처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안 돼요. 하다 보면 요번에는 주황을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그 신도사님이 얘기한 네.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작업실 가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면 네. 뭔가 이 안에 동양의 윤회 사상과 모든 그런 이치 네. 굉장히 막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네, 느낌 네.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느낌으로 다가오는 굳이 네. 이거를 분석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네, 않아도 네. 네, 느낄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따로 명상을 하지는 않아도요. 그냥 이 안에 우주가 있고 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막 운동하라고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이제 체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운동하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좋은 게 108배. 미칠 것 같아요. 그거 빠져드는데 108배 할 때 빠져드는데 저는 그게 최고의 명상 같아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서 맞아요. 육체를 학대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그 심도가 너무 네. 쾌감이 느껴져요. 그게 진짜 좋은 운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관절이 안 좋다고 또 하지 말라고 막 그래갖고 병도사님 해봤잖아요. 네, 좀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한 이틀 했나? 네. 108배를요? 네. 이틀 걸려요? 108배? 50회 할 때 땀 언제 하셨어요? 있어요. 그 비밀이에요. 몇 년 전에 했던 거. 네, 년 전에. 비밀이에요. 우리도 원하는 게 있었어요. 종교는 아니지만 그냥 무조건. 그거 실제로 굉장히 운동이 많이 돼요. 운동 삼아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25분이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빠른 편이죠, 그냥. 예. 예. 아무튼 저희 남편도 뭐 불교 그건 아닌데 예, 예. 그래서 108배는 아니고 100배 100배. 한 달에. 108배? 그러니까 매일 아침 네. 100배를 과거에 네. 절에서 한 적이 저도 있어요. 종교가 불교 쪽은 아닌데 마음의 수양 편하죠, 예, 그냥. 그거는 할 때 좋아요. 속으로 세면서 해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 이거 뭐 이거 있어요. 염주 그걸 하나 저는 유튜브를 딱 해놓으면 끝나면 네. 108배예요. 아, 거기서 다 오. 해줘요. 아, 그런 거. 한 번, 네. 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108배 명상. 108배 그러니까 치면 어. 유튜브에 나와요. 영상.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밌다. 근데 보면은 설계 도면이 있는데 아, 네. 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네. 큰 어떤 구조적인 거는 설계 도면 CAD로 잡아놓고 네네. 드로잉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네. 무의식 상태에서 그려서 넣는 방식인가요? 아니요. 그거 순서가 좀 틀린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건축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그 청 설계 도면 있잖아요. 네네. 옛날 예, 청사진. 예, 청사진 그 설계 도면이 저희 집에 제 스케치북이었어요. 그게. 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르고 선적인 걸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왜 그런 걸 좋아하지? 막 내 스스로가. 근데 어렴풋이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찾아낸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설계 도면을 먼저가 아니고요. 제가 나무 조각들을 배치를 먼저 해요. 네.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컬러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덩어리 전체가 이제 페인팅이 다 완성이 되면 그거를 스캔을 받아요. 그래서 복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연필로 알루미늄이라던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를 연필로 다 드로잉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형태 이제 틀을 그리는 거죠. 디자인을. 그러면 그때 이제 캐드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레이저 커팅해서 걔네들이 이제 오면 피스로 나무 조각 하나하나 다 붙이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지게. 뭘로 붙여? 피스. 아 피스로. 네. 보통 한 작품에 들어가는 피스 양이 어느 정도 나요? 요번에 그 판도라 상자 다른 네. 이야기 작품 같은 네. 경우는 10,000개 이상이 들어갔어요. 피스. 만다라네요. 피스 만다라. 피스 한다. 그래갖고 요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 사실은. 10,000개요? 네, 너무 힘들어갖고 하면서 나 다음 전시 그러니까 다음 작업도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너무 버거웠어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이 나무 조각들 자체가 엄청 많은데 네. 이 조각들을 어떻게 그렇게 네. 이렇게 네. 안 떨어지게?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나무가 하는지. 1cm 붙어 있어요. 모양이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도안을 하면 그게 다 1cm, 1.5, 2cm, 3. 이걸 이제 나무 이렇게 조각을 내는 걸 CNC라 그러는데
CNC 공장에서 퇴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겠네요. 기계 그렇겠네요. 고장 난다고 가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갖고 진짜 공장 찾는데 힘들었어요. 기성 제품에 네, 굳이 네. 이렇게 힘든 어떤 과정, 네, 그 네. 공정의 과정을 네. 들이지 않고 네. 기존에 요즘 잘 나와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 네. 어떤 화판, 나무판도 네. 화면이 굉장히 좀 괜찮은 것도 요즘 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음. 제가 참 그래요. 사실은 근데 네. 굉장히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해지는 저한테 것도 있죠. 조그만 일에도 틀을 주면 저는 음. 두 발을 못 뻗어요. 성격이.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편하지 주어진 걸 갖다 줘서 여기서 재창조하라면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맘대로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해야지만 이게 자유롭게 뭔가가 나만의 것이 이렇게 나오지 기성 제품을 갖고 와서 그 리폼하듯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남편분도 네네. 작가시죠? 네. 이게 부부가 네. 작가다 보면 네.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많죠. 받기도 한데 네. 어떠세요? 영향 주고 받는 게? 일단은 저희는 이제 대화가 회의예요. 회? 회의. 예. 아, 회? 먹는 걸 좋아하시니까 갑자기 108배라고 회를 드신다길래 회의주의 회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둘이 술을 너무 좋아해갖고 술을 둘이 이제 먹으면 거의 이제 뭐 작업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의견을 네. 나눈다. 그러니까 대화. 앞으로의 플랜 그런 거에 대한 걸 많이 그 세밀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가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어 이러면 이제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뽑아낼까 하면 이제 너무 좋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줘요. 현실적으로 이런 걸 다루면 좋을 것 같아라고 너무 잘하니까 네. 재료적인. 예, 그러면 저는 다 듣진 않아요. 저는 저만의 생각이 있는 애라 그거를 다 수용하지 않고 건성건성 듣다가 막 많은 거를 막 키워드를 막 줘요.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잡아요. 저는 그걸로 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글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남편이 기술적인 거 서포트를 정말 많이 잘해주고 있죠. 저는 여자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분이 참고 계셨던 거죠. 여자랑 사는 줄 알았더니 속에 남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공구가 많고 네. 네, 아무래도 네. 그런 그런 일을 많이 기술적인 하시니까. 거를 배워서 이제 남편 없어도 제가 다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나무 이제 뭐 CNC 해갖고 오면 다 그라인더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면 뭐 이런 건 껌이죠. 제가 하는 거 좀 굉장히 빨리 하죠. 제가 빨리 다루고 요번에는 제가 또 그 알곤 용접기를 사줬어요. 와. 예, 그 저는 돈이 별로 없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내 작업을 위해서 쌈짓돈을 꺼내서 사줬어요. 왜냐하면 남편한테요? 예, 그럼 글로 이제 또 네. 이제 작업에 뭔가 작업을 이제 배워야 되니까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레이저 커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딱 떨어지는 그쵸. 디자인이잖아요. 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 자유로운 곡선과 스텐실 있잖아요. 스텐실박. 자유로운 거. 어쩌다 스텐실박이 됐어요. 스텐실박. 그 용접은 또 손맛이거든요. 네, 그쵸. 손맛을 나타내는 그런 걸 앞으로 하고 싶어갖고 사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렇구나. 예, 저는 그러니까 그래도 여자입니다. 아 지금 전시가 얼마 안 남은 걸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 네,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예. 11월 1일. 네. 이번에 지금 개인전 준비해 네네. 놓으신 작업 관련돼서 네. 좀 제목이 환상 속의 사건. 네. 예, 이 어떤 이 네.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소개 좀 뭐, 해주세요. 이미 다 지금 수다에 다 있는 내용이긴 해요. 환상 속의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상상,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거에 대한 스토리를 사건으로 푼 거예요. 근데 그 네, 판타지라고 에피소드. 하면 뭐에 대한 판타지인지 저는 조금 이제 그 궁금할 우주에 것 이제 그 공상과학 뭐 그렇죠. 이런 쪽인가요? 네, 저는 그렇죠. 예. 지금 우주선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죠. 에피소드. 네. 무슨 원이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주인공도 네. 있나요? 주인공이요? 요 그 아, 작품 얘네들이 속에. 다 주인공이에요. 아. 네. 나중에는 네. 천재 소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이거를 얘네들 작업 소년? 소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재라는 단어를 함부로 안 쓰잖아요. 내가 무슨 천재야? 내가 지니어스라고 얘기하면 뭐 욕하든 말든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그 네. 천재 소년 소녀를 만들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어떤 형태로 어떤 진짜 네네.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시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모양이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내가 큰 환상 막 속의 사람. 사건에서도 예, 막 예. 그 우주선이나 막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사실 작가님이 우주선이라고 하니까 예, 예. 우주선인 그쵸, 거지. 그쵸. 이게 사실은 딱 봤을 때 그쵸. 우리가 그 관념 속에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우주선의 모습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 천재 소년 네, 소녀 같은 경우도 네. 어떤 진짜 지금 뭐냐면 내가 얘네들을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또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알겠어요. 서로 응. 주고 받을 수 있는 내가 관계? 어떤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네, 그걸 또 만들어 놨는데 네. 그거를 또 거리를 관찰자. 두고 내가 네. 다시 밖으로 나와서 네, 네, 그걸 네, 관찰하는 입장에서 네. 다시 또 한번 네. 작업을 해보고 근데 싶다는. 나는 걔가 천재이고 싶은 거죠. 다시 관찰한 그러면 나네요 결국 그 천재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맞네. 맞아. 내가 천재가 되는 거고 그 천재의 시선으로 바라본 어떤 또 다른 어떤 세계 내가 이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네. 세계를 또 다른 내가 현재의 내가 그쵸, 바라본 그쵸. 어떤 새로운 또 시선을 다른, 또 만들 네, 또 보겠다는 다른 존재인데, 그러니까 왜 그냥 그 천재라는 단어는 깊이 뭐 해석 안 해도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런 쉬운 단어로 접근을 해서 과연 그러니까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또 천재라 그러면. 근데 기대치를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기대치 채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작업 안 했으니까. 하다 보면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도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예, 저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걸 또 작업으로 또 열심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보고 우리 네. 이렇게 이야기를 그쵸. 나누다 보면 우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는 네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황당해할 수도 있겠다. 이미지 같은 게 궁금해할 것 도대체 같아요. 뭐야? 도대체 뭐 우주선을 만들고 뭐를 만든다는데 그게 네네네. 과연 우주선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이미 다 생각하고 있는 그 그쵸. 정형화된 게 있다 보니까 네. 궁금하신 분은 11월 1일 아니 인사동 광로화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환상 속에 이 사건에 들어가는 작품들 네. 중에 이제 우주선의 어떤 그런 것도 네. 있지만 네. 이 제목들을 제가 네. 이렇게 쫙 한번 보니까 네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네. 등장하는 네네네. 그 모티브 신화의 속의 갖고 이 왔죠. 이미지라 그러니까 네. 이름이라든가 네네. 관련된 네.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엔 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건지. 이제 좀 워낙 그 사실은 그 그리스 신화의 그 모티브를 갖고 오긴 했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판도라의 상자의 다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판도라 상자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판도라가 그 벌 주려고 그쵸, 제우스가 그쵸. 인간한테 네. 벌 주려고 내린 그쵸. 선물이니까. 네. 그래서 재앙이 나오고 희망만이 마지막에 다쳤을 때 희망만이 남았다는데 저는 이제 그걸 다른 이야기로 푼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그런 희망, 그 또 희망에 대해서 또 생각하다 보니까 희망은 굉장히 또 불안정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바램을 막연한 한다는 거죠. 거는 그쵸.
정말- 어떤 의미는 또 잔인한 것 같기도. 그죠, 그죠. 그것 때문에 네. 현실을 희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네. 되는. 그러니까요. 그 희망만이 남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좋은 게 안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도 희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항상 희망을 생각하면 좌절하는 것도 곧 따라오더라고요. 아씨, 고개 숙이게 되고 맨날. 그러다 다시 또 뻘떡 일어나고 막 그러긴 하는데 과연 내가 이 판도라 상자에 뭘 담아야 될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나름 이 안에서 놀이동산 같은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힘든 네네. 작업을 한번 끝내면 네. 다음 작업이 이게 손에 안 잡힐 수도 있고 좀 쉬고 싶고 아, 그러니까요. 도망갈 네. 준비하고 계시죠? 전 늘상 그것부터 생각을 해요. 작업을 이렇게 이제 빡시게 하고 나면 네. 재충전이 그만큼 필요한데 네. 뭐 하고 노세요? 저는 술 먹어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고 네. 근데 이제 아직 애들이 어려갖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진 않아서 그게 참 많이 규제가 있어서 요번에도 전시 끝나면 일주일만 휴가 달라. 네. 그래서 신랑이 허락을 했는데 네. 우리 애들이. 둘째가 네. 안 돼. 안 되는 거죠 뭐. 이 녀석들 우주선 한번 타야겠는데? 우주선 한번 타야겠어. 엄마가 좀 쉬어야 하는데. 근데 예전에 네. 메탈로 공예도 하셨던데요, 맞죠? 아, 악세사리 네, 이런 그거는 거. 네. 그 뭐지 작품에 들어가는 부분을 갖고 와서 목걸이로 만들었을 줄만 아. 달았을 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한 피스를. 예. 예. 다 그 작품에 있는 것들을 네, 패턴 한 부분을 네, 이제 가져와서 네, 귀걸이도 만들고. 네. 지금도 그 작업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저 그러니까- 귀걸이 그거 갖고 싶던데. 나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거든. 주문 치렁치렁한 거. 받아요. 아, 주문하면 갑자기 단가 올라갈 것 같은.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판매 이런 거를 못 하니까 보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만들어서 드려요. 그래서 은근 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은근 판 것 같아서 그리고 사가신 분들이 너무 잘하고 다니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다. 저는 애칭 작업 그 악세사리 네네. 보면서 네, 왕관을 하나 주문하고 싶더라고요. 왕관. 쓰고 다니는 거 제- 있잖아요. 신라 시대 멋있겠는데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이 머리에 이렇게. 왕인 줄 알겠는데 네. 진짜. 원래 성격은 되게 네. 조용조용하신 거죠. 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간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조용하던가 시끄럽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없을 때 중간은 되게 뭐죠, 근데? 중간이요? 적당히. 적당히. 아, 그 적당히는 제일 어려워요. 보통 사람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기분 좋으면 장난 아니에요. 저도 또 보면 나 왜 이러지 하는데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 흥에 겨워서 막 이러니까. 근데 햇빛이 쨍쨍하면 에너지가 소멸이 돼갖고 기운이 없고 처지고. 그래서 그럼 겨울 더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이 좋아요. 완전 여름이 반대네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랑 진짜 반대시다. 예, 완전. 더운 나라 여행 가는 걸 싫어해요. 저 더운 나라 네. 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비치 막 휴양지 절대 아, 안 그래요? 좋아해요. 네, 저는 막 진짜. 아직은 안 가봤지만 북유럽 되게 가고 싶고요. 좋아하시겠네요, 진짜. 인생의 흡혈귀 그리고 그랬나? 너무 글쎄요. 그거는 동료가 동유럽이죠. 이쁘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하얗고. 농담으로 저는 너는 전생에 뭐였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춤추는 백작부인일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춤추는 백작. 근데 네. 어울리는 것 같아, 느낌이. 네, 저는 맞는 것 왜냐면 같아. 그런 영화 보면 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 왈츠 막 그런 드레스 입고 막. 억지스러운 그런 드레스에다가 억지스러운 가발에 음. 근데 너무 나는 왜 그게 좋아 보이지? 그래갖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춤추는 백작부인 될 거예요. 뭐 그런 소리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아니 저는 서양 사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양 그 왕 나오고 막 이런 사극 네. 역사극 네, 이걸 네, 너무 네, 좋아하는데 네. 한 번도 너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그래서 남편분이 좀 백작이랑 이미지가 거리가 머네요. 안타깝네요. 원래 백작 부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백작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모셔야 되는. 모셔야 집사, 되는. 집사인가요?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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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어울리네요.
집사도 간지 쩔죠 완전. 진짜. 집사도 안 되겠네. 집사는 그 고양이한테 물려주고 그럼 당나귀? 이게, 키우는 당나귀? 그거 괜찮다. 네, 그거 없다고 지금. 저는 그 서양 사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네. 되게 보기 힘들어요. 되게 답답해가지고. 전생에 막 거의 뭐 사형나에 죽였나 봐요. 지하 같은 데 되게 싫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틀다가 내용도 없이 그냥 그런 그런 옷 입고 나오면 그거 무조건 봐요. 네. 예. 저는 그게 되게 코믹스러운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 코르세 입고 막 왜 밖에 이제 뭐 그 혼인할 남자가 왔어. 네. 갑자기 하녀들이 와서 막 쪼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코믹스러운 거예요. 근데 신도사님 아까 뭐 네. 질문하고 싶. 김순환 작가님이 작업을 보면은 뭔가 무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 집착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혹시 꿈을 많이 꾸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꿈이요? 예. 꿈 많이 꿔요. 그래요? 네, 꿈이 근데 개꿈이에요. 진짜? 저는 꿈이 너무 글로 쓰고 싶어요. 꿈이 너무 막 휘황찬란하구나. 그러니까 내 평소에 생각한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꿈에서 많이 나와갖고 웃겨요. 좀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꿈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꿈꾼 거부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꿈꾼 게 뭐냐면 제가 그때 할머니 집이 목동인데 귀갓집이었어요. 근데 그 마당에 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거인 3명이 팔 하나 부러지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그 목발 짚고 3명이서 그 거인 3명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걸 꾸면서 제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 그리고 전쟁의 그런 참혹함 그 어렸을 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또렷하게 나와요. 그 형상이 괴기스러웠던. 근데 우리 나이 또래가 어렸을 때 우리 방공교육 되게 많이 받고 TV도 틀면 맞아. 그런 다큐라든가 네. 전쟁 6.25 막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다 네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전쟁을 직접 그쵸. 겪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어렸을 때 전쟁 꿈을 되게 많이 네. 꿨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나서 네. 도망가는 꿈. 전 총도 쏴봤어요.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나씩 더 하시네요. 그 어디까지는 조금 비슷한데 그거에서 하나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전쟁 꿈 많이 꾸잖아요. 네. 어디서 쐈어요? 총을 어디서 쏴요? 그것도 장소가 초등학교 안에서. 꿈에서요? 네, 꿈에서. 네, 꿈에서 초등학교 안에서 전쟁이 나가고. 그리고 네. 저는 진짜 경험 중에 초등학교 때 TV에서 봤던 북한군의 옷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초등학교 길을 걸어간 초등학교 때 유치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북한군의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 그 사람을 피해서 막 뺑 돌아서 막 이렇게 잡아갈까봐 막. 꿈에요? 네, 아니요 실제로. 실제로? 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제복, 그러니까 아니에요. 무슨 좀 높은 어떤 그런 약간 장교 그런 네. 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색깔은 네. 북한군의 옷이었거든요. 신고해보죠. 포상금 약간 북한 옷이 올리브 쪽 아니에요? 예, 올리브 맞아요. 우리는 카키 쪽이고. 올리브 자세히 하는 올리브 그린 맞아. 그 그린색 옷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방공 교육이 네, 우리는 투철했죠. 네,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게 진짜 공포를 조장했던 그쵸, 어린아이들한테 네. 했던 그게 어린 시점에서는 거인이었으니까 얼마나 크게 네.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전 진짜 전쟁 난 줄 팔도 알았으니까. 없고 다리도 없고 막 붕대 칭칭 갖고 3명이서 목발 짚고 그게 아직 그 이미지화가 딱 되어 있어요. 네, 신도사님 잘 모르시죠? 저는 방공 포스터를 수없이 그린 아. 소녀였습니다. 네. 맞아. 방공 포스터를. 네, 방공 상도 포스터를 탔을 것 그럼요. 그리고 그 방공 영화 그 누구죠? 저는 북한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그 방공 영화를 300원인가 500원을 오.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준다고 돈을 오. 걷어갔어요. 맞아. 그걸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네.
북한군이 네. 그 총선. 어린이 입을 찢는 장면으로 끝나요. 찢고 막 예. 동생을 돌려가지고. 네, 근데 팽개쳐.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9금이었던 것 그쵸.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쵸. 초등학교 저학년도 다 어, 500원씩을 네. 내고 봤으니까 네. 아무래도 잘못된 이미지가 어렸을 때부터 네. 네. 그 아, 받고 자란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네. 입을 찢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거 봤어요? 그거. 저도 봤거든요. 예, 우리 다 네. 볼 수밖에 그 안 볼 수가 체육관 없어요. 안에 딱 넣고 맞아요. 안막 딱 치고 틀어주는데 네. 저 그거 보고 나못 봤는데. 한 몇 년간 잠을 그 무장공 네. 볼까봐. 그러니까는 네, 진짜로. 진짜로. 네. 상처를 내도 왜 입을 찢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그 또 생각나요? 진짜 또리 찢었어. 장군. 또리 장군도 그러고. 또리 장군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만화라서 단지 그러니까. 만화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좋아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북한 그렇죠. 맞아. 돼지로 네. 돼지고. 그거도 그랬고 많았죠.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TV를 바로 트는데 네. 항상 12시 30분 정도에 그 공영 방송에서 틀어주는 게 국군 관련된 그 맞아. 광고 무슨 네. 다큐인지 뭔지 네, 막 맞아요. 하면서 그런 거 정말 예, 많이 북한군 막 이래가지고 뭔가 네. 굉장히 이렇게 공포심 자극하는 그 네, 프로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6.25 노래 생각나세요? 가사 잊으랴. 지금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하면서 가사 한번 그거를 초등학생들한테 그 잔인한 맞아. 노래를 외워서 막 부르게 시키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북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 난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한 적 있어. 북한은 실제로 없는데 아 저도 그런 생각한 적 있었어요. 없는데 네. 그 그런 영상이나 공상을 하죠. 영상이나 이런 걸로 네. 해가지고 좀 속이는 게 아닌가. 어. 실제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지금도 않는데.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사회의 어떤 관념에 대한 반항심이 그때도 강하게 있으셨네요. 반항은 아닌데. 속으로 아니, 반항하시는 좀, 것 같은데 뭐. 웬만한 계속- 반항 안 하면 그런 상상을 안 하죠. 그치. 이거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있는 줄 하죠. 알았어요. 아니 그럼 요즘엔 어떤 꿈 꾸세요? 요즘이요? 요즘 예. 그냥 좀 제대로 된 꿈 좀 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아니, 제대로 된 꿈이 어떤 거예요? 메시지적인, 상징적인. 아. 너무 그런 게 음. 없어서 너무 근데 꿈에서는 항상 뭔가 복잡하고 바빠요. 그리고 뭐 얽히고 설키잖아요. 네, 스토리들이 맞아요. 연결 이거 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사람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막 아직도 그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키 클라 그래 그런 것처럼 진짜 거의 되겠네. 예 그러니까 그럼 맞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진짜 피곤하죠. 저도 예. 요즘 최근에 계속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도 예. 너무 피곤해. 그게 그렇게 숙면이 아닌 거죠. 음. 겉도는 그쵸. 거죠. 예. 그런 것 같아. 음. 그래서 근데 머리에 생각이 많아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해 예. 보면. 아니 김소선 작가님 무의식 세계가 딴 네. 사람보다 남다를 것 같아서 아, 그걸 가장 빨리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어떤 아. 꿈이잖아요. 네네. 예, 예. 그래서 꿈을 많이 꾸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칼라꿈이에요? 칼라꿈? 저는 늘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뭐 구름 변화무쌍한 구름의 형태를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난 소원 빌었는데 맨날. 누가 그 달림 보면서 소원 빌면 된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별거 아니고 뭐 사주겠어요. 이루어졌어요? 큰 소원은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뭔가 빌었던 것 같아요. 소원 빌 줄은 마음속으로. 몰랐고 그냥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끊임없이.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걸 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언니가 너는 어렸을 때 보면 거울 보고 희죽희죽 웃고 혼자 얘기를 하고 있더래. 그런 소리를 거리를 해요. 거울을 선물해야겠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 길 가다가도 혼자서 무슨 생각만 나면 웃어요. 스스로도 여기서 웃는 거 누가 보면 이상하겠다 막 싶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또 혼자만의 그런 이상하게 따라서 그 생각이 나서 또 웃었네. 그게 되게 웃긴데 또 웃고. 저도 그래요. 근데 뭐 그쵸, 우리 그쵸. 뭐 딴 생각하다가 웃긴 거 생각하면 갑자기 실수하지. 웃잖아요. 예. 그거는 누구나 좀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아, 우는 거는
갑자기 나는 생각나. 나는 울고 나면 너무 좋던데. 큰일 났네요. 그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긴 하죠. 근데 그게 그냥 이유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이 갑자기 딱 들었는데 갑자기 뭔가 슬픈 뭔가 이렇게 몰아친다던가 어떤 외부적인 뭔가가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울 이유는 아니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감정이 뭔가 딱 이입이 됐던 그런 경험은 있는데 길을 그냥 가면서 그런 외부적인 자극 없이 울었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외부적인 자극 없이 우셨단 얘기죠. 저는 눈물이 나요. 그래갖고 울고 나면 정화가 돼서 또 멀쩡해져요. 좀 피하는 걸로. 피해봤자 아닙니까? 저랑 좀 가까이 사시거든요. 네. 아,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네. 가까이 사십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근데 그 사주상으로 이렇게 네. 지금 쓰고 있는 재료들이 물성이 잘 맞나요? 그렇다니까. 아까 전에 되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쓰는 거군요. 네. 좋아서 쓰는 거니까. 물성을 굉장히 강하게 네. 변형시킬 수 있는 성질의 어떤 그런 인자를 많이 갖고 계셔서 여자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상 여잔데. 여자인데 웃는 남자. 머리 길고 아니, 근데 여자 같이 아까 생긴 그 남자. 동양화도 독학하셨고 네. 독학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동양학과를 그러니까 입시를 동양화를 그때 어떻게 전공하셨죠. 했는지 그러니까는 좀 이게 옛날 얘기하면 저기 힘들었어요. 생활고가 좀 아빠 사업이 뭐 이렇게 힘들어서 화실을 제대로 다니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삼수까지 했는데 삼수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화실을 못 다녔으니까. 거의 뭐 실제 예. 생활도 근데 해야 되고. 너무 괜찮았던 건 우리 시대 때는 내가 끼가 보이면 화실 학원에서 선생님이 맞아요. 청소하고 조금 도와주면 그쵸. 네. 화장실 청소해갖고 아이고, 다녔어요. 맞아요. 진짜요? 그런 네. 분들 한두 분씩 네. 오래된 화실만. 근데 그것도 자존심 상해서 안 나갔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엄청 혼난 거죠. 원장 선생님한테. 왜 청소 안 해놨냐고.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냄새 엄청 난다고. 빨리 들어와 청소하래. 그거지. 그래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뭐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또 네. 네. 그렇게 다그치면서 불러서 계속 작업을 입시 그림을 3년을 그리게.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진짜요? 예, 화실은 다 틀렸지만 그거는 또 희한하게 그건 또 해주셔갖고 복이죠. 믿어주시고. 뭐 재능이 있으시니까 또 그렇게 해줘요. 그냥 아무나 못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하진 않아요. 그것도. 네. 너무 아니 학원비가 비싸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네. 그때 당시에 네. 그게 한 20년도 넘었잖아요. 네. 그 네. 25년 되면 네. 이쯤이었는데 그때 네. 제가 낸 게 30만 원이었어요. 예, 홍대는 한 달에. 30만 원대였어요. 홍대 앞에 네, 30만 비쌌죠. 원. 그러니까 한 달에 그때 당시 30만 원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체감으로 느끼면 한 80만 원 네. 이런 진짜? 느낌이에요. 그쵸. 예. 이 자리로 비롯해서 제가 다녔던 화실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녔던 화실 원장 선생님 교수님 되셨어요. 오, 그래요? 그렇구나. 동양화 네. 그분 전공하셨는데 아니셔? 네. 작업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학원도 하시면서 옆에서 작업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럼 학생들 네. 열심히 안 가르치셨겠네요. 아니에요. 저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서 막 너무 열심히 했더니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역시 했더니 칭찬이야. 계속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학년 때쯤 되니까 막 이렇게 항상 입시생하고만 하고 시험 같이 막 연습하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때는 시험 봐서 못 받으면 엎드려 뻗쳐가고 막 맞았잖아요. 네, 그래. 외수를 때려 갈킨다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저 나중에는 엄청 맞았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는 게 너무 재미가 그치, 없어서 그치. 놀고 싶어서 막 그 밑에 네. 오락실이 있었는데 맞아. 오락실 같은데 가가지고 오락하고 막 그런데 막 열심히 오락하고 막 여기 이러고 막 있는데 물집 잡히고 막. 네, 오락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원장 선생님이 뒤에서 막 하고
하고 있으면 뒤에 사람이 몰려 있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구경꾼들이 그때 다. 그럼 하고 나면 여기 물집이 이만큼 잡혀 있고. 같은 화실인가 본데. 은도사님 그 학생 때 청소하시던 언니가 이분이십니다. 오랜만이에요. 교수님 같은 교수님. 근데 그 동양화로 처음부터 했잖아요. 네. 중간에 이제 사실 이제 서양화도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양화로 전공을 해서 뭐 대학 들어갔지만 네. 졸업하고 나서는 점점점 뭐 내가 의도화해서 뭐 서양화, 뭐 조가 이게 아니고 네. 장르가 중요치가 않죠. 네. 이미 학교에서도 지금 장르가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장르 평면, 따지는 게 입체 너무 그렇게 나눠졌어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 예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구분을 집니까? 맞으면서 배운 사람들. 여기서도 맞으면서 배운. 과거에는 어떤 장인적인 어떤 테크닉적인 네. 것들을 수양해야 되는 네.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구분해서 그 어떤 그 재료의 네. 어떤 특징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조금 네.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그런 구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기술이 뛰어난 것만 예술이 아닌 그쵸. 시대잖아요. 네. 어떤 감성도 중요하고 네. 어떤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으로 자기가 표현하는 게 한계가 없진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주변에서 제가 작업을 너무 과정도 많고 하니까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니?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또 힘들잖아. 돈 많이 들잖아. 저는 답을 이렇게 하죠. 저 잘은 모르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 겁니다. 예.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직은 진짜- 저 할만해요. 예.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할만하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 눈 안 좋잖아. 아직은 보여요. 너무 섬세하니까 너무 어려우신 그렇죠. 거예요. 어르신들은 제 작품 보는 게 돋보기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나중에 안 보이면 안 또 보인 대로 돋보기라는 게 작업이 있잖아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겁내하진 않고 표현하는 거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주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 능력의 맥시멈을 보여주는 게 예. 맞는. 예. 어느 점을 찍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의 한계점, 그 점을 찍을지 모르지만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가다가 뭐 내려오던지 멈추던지. 예. 아무튼 그 수요일 날 다음 주 네네. 수요일 날 개인전 하는 다음 주 곳이 수요일이 무슨 며칠이죠? 무슨 요일이냐고요? 11월 1일. 요일입니다. 11월 1일 11월 날이고요. 1일. 예. 그 갤러리는 광록화랑. 네, 인사동 예, 서울 광록화랑. 종로구 인사동길에 네. 있네요. 가나아트 네. 스페이스 맞은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그 작품에 대해서 막 우주 얘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네. 이야기도 하고 어떤 그 패턴 이야기도 네.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 네. 정말 작품을 직접 보면 정말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직접. 네. 그래서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면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네. 작품을 만약에 보러 오신다면 뭐 제 작품을 보시고 조금 이해가 간다. 근데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바람이 있다면 작가는 누구나 관객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한다면 최고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어차피 또 내가 내가 좋아서 한 거라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보고 좋아해줘서 저에게 막 응원을 해준다면 저는 또 다음 작업하는데 힘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예. 아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네. 제가 작가 노트를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북미 문제라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다른 막 네. 환상 속에 뭐 판도라 네. 뭐막 어쩌고해서 네. 작품을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 부분을 하다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네, 마지막에 네. 그런 이야기를 네. 하셔서 아니, 작업하는 와중에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 말풍선이라고 맞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피해는 우리 그쵸, 대한민국이 우리 새우죠. 예. 새우등 그- 터지죠. 예, 그런 웃음꼴이 되고 있는 이 시점이 너무 작업하는 와중에 생각이 들어서 한 줄이라도 네,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 그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방공 교육을 많이 그쵸. 받아서 간접 전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네. 이런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드릴게요. 김소산 작가님 이제 어떻게 보면 중견이 네. 이제 되실 수 있는 나이의 그 적지 기로에 않죠. 예, 네. 쓰셨는데 네.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네. 40대가 제일 편하셨어요? 지금이 제일 좋으세요? 되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는 내 맘대로 못해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20대는 뭘 몰라갖고 실수투성이어갖고 힘든 아름다운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작업하면서 지금도 뭐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복한 불안정인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내 생각을 펼치니까. 만약에 너 그림 그리지 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치는 아니니까. 저는 어렸을 때 10대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서포트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더 컸 수도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요. 네, 반대가 심할수록 그리고 20대는 경제력이 없어갖고 너무 막 작업실 옮겨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작업하는데도 다 돈이니까 몸으로 돈을 벌었어요. 노가다 뛰면서 머리 쓰는 건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었어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20대는 험난했어요. 많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저고 또 그런 노하우들이 또 작업에 맞아요. 또 이런 기술적인 네. 부분에서 또 많은 영향을 네. 미치는 부분. 아무래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부모의 덕을 받는 작가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김소산 작가님 최고 좋은 그래요? 시절이신 것 같아요. 50대 위험한가요? 네. 왜 이래요? 항상 부정적이야 사람이. 위험한가요? 저 물을 뿌리지 마세요. 지금 정답 좋아하셨죠? 뭔가 좀 좋아 보여요. 느낌상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그렇고 그냥 작업을 봤을 때도 아무튼 정말 밀도 있는 네. 그런 작업입니다. 기운을 느끼고 싶으면 수요일 날 환상 속의 사건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멘토 오늘 좀 많이 있네요. 즐겁네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계속 기대하고 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공에서도 네. 네, 저희 네. 함께 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업이 궁금한 작가 김소산입니다. 다음 작업은 액세서리로 40대가 더 꼽힐 수 있게. 네, 그건 좋은데요. 좋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